실제 공사 형태에 따른 산재고용보험료를 살펴보면요. 원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다 원도급에서 내죠.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다 원도급에서 내니까 하도급은 낼 게 없습니다. 미승인이니까요. 예, 그다음 고용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승인을 받은 하도급에서 내면 되는 거죠. 고용보험료는. 산재는 받지 않았으니까 산재 안 내게 됐고요. 산재 승인만 받았다면 고용보험료 낼 필요 없고 하도급은 산재만 내면 됩니다. 고용산재를 다 승인받았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둘 다 내야 되겠죠. 고용산재보험료를. 고용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이거는 원도급 입장입니다. 원도급 입장에서 고용승인을 내려줬으니까 원도급은 고용보험료를 낼 필요 없고요. 산재보험료만 내면 됩니다. 산재 승인을 내려줬습니다. 그러면 고용보험료만 내고 원도급은 산재보험료를 원도급은 내지 않습니다. 고용산재까지 다 내려줬으면 원도급 입장에서는 전혀 고용산재보험료 낼 필요가 없겠죠. 예, 제하도급 업체의 경우에 생각해 봅니다. 제하도급이라 하는 것은 원래는 건산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불법이죠.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제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에서는 불법임에도 제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관련된 4대 보험 신고 어떻게 되냐? 자, 일반적으로 제하도급 받은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죠. 현장이 아니니까 제하도급은 이 현장에 대한 게시번호가 원도급에서 발급받고 하도급에까지는 게시번호를 그대로 승인 하수급인 경우에는 받겠죠. 근데 제하도까지는 이 게시번호를 승인을 받는 제도가 없으니까 제하도급에 받은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 제하도급 업체,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 대해서 그대로 토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, 공단에서. 관리번호가 없어요. 그럼 제하도급 현장은 여러 가지 신고할 게 있죠. 그럼에도 근로내역 신고, 건강연금 신고,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어떤 번호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. 제하도급 공사 현장으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하고 건강연금 신고는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장으로 할 수가 없다. 그러면 본사로 한다 이거죠. 제하도급 받은 사업장에 본사로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본사 관리 번호인 사업장 번호에다 0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고용산재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? 보험료는 제하도급에서 어떤 형태로든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원하도급이 알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.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몇 가지 살펴보면요.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, 하도급 일용직 분들 근로내역 확인서 작성 중인데 고용보험 안내 65세 이상이 되겠네요. 작성을 해야 되느냐? 고용보험 해당자, 비해당자 관계없이 그냥 다 작성하면 되느냐?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당연히 고용보험 해당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65세 이상은 그 고환증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. 외국인은 이미 가입이 대부분이니까 이미 가입은 이제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 거고, 물론 외국인도 이제 나눠지죠. F2, F5, F6는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E9이나 H2는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허가제를 받은 사업장이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F4는 기능이 있어야 신고를 쓸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. 자,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신고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. 계약서에 그 해당 보험료에 대한 문구 또는 사후정산 문구가 있어야 되죠.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급해서 제출을 했는데 원청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한다. 금액은 알 수가 없죠. 미승인 하도급은 국세청 지급존수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청에서 신고하는 겁니다.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세청 신고를 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